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 현 이 송파병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남인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호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호금 부회장님은 차양산업협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이호연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슈퍼마켓 연합회 이사장님이신 양현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파지역 자조상가연합회 이태영 잠실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 소개할 분들 많겠지만 우리 송파구의 조용근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개를 올려줄 분들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먼저 제가 지금 국회에서 당에서는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맡고 있고 그리고 민생연석회의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단체들과 그동안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시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민생 경제 대책을 세워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제 다 의견 수렴을 아마 거쳐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얘기가 제가 또 당의 또 지도부니까 가서 직접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을 제가 특히 이제 국회에서 코로나 특위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당에서 만든 거 말고 국회에서 만드는 코로나 대책 특위는 주로 이제 아마 민생경제 회복 방안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특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국회에서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쁘신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또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생존권 문제까지 지금 심각하게 부담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 문제를 책임지고 또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남인순 의원님의 지역구비 선거 캠프에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온 이유는 우리 남인순 최고위원의 역량이 있고 또 이분이 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애환, 이 민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자조상가연합회 송파지부의 회원들이 참석하셨고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협회 송파 회장님 이하 회원들이 오셨고 또 중소상공인 단체의 회원들 중에 또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합석했습니다. 모두가 중소상공인이면서 또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 말을 들어서 방금 소개받은 잠실역 자조상가 사회회장 이태영입니다.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항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상가 애로사항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매출이 그냥 거의 바닥나시피 했어요. 그래도 인하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관리비나 조금 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 부회장 원호금입니다. 저희 또 개인 단체가 산업법인 한국차양산업협회라고 커튼과 블라인드를 제조하는 회사를 두고 있는 협회 장이시 말고 애로사항 많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화 자금들이나 이런 데는요, 그게 너무 운행보다 더 운행 같은 데가 어딨어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거 정말 눈물을 들썩거리는데 권리금이 빵원이 됐고 그나마 가계동네인데요. 요즘 월세가 4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월세 400, 가격 월세 400이고 인건비는 무사하고 그 매출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때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거 팔아갖고 도저히 이제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이제 생각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제 YS정 때 대형마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때 한중 FTA 체결한 거. 한중 FTA 체결해갖고 동대문 시장 대로부터 완전히 박살났고. 그 다음에 그 추경환 장관이 추진했던 직구 그 구매대 활성화. 그게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로드샵들 지금 못하는 집들 이런데 장사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 때 저질렀던 일들이고.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진보 정권이 들어왔으면 보수 정권에서 잘못된 거거든요. 소상공인이 들어오면 정책 적폐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게 진보 정부의 의무 책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지난주가에 저희들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뭐 코스트코 역대 들어오는 걸 다시 나가라 이건 뭐 킥도 소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무너진 거는 이제 회복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2%가 좀 채 안 되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평균 20%에 키만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달 시장 같은 거는 더블, 1년에 더블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오프라인 쪽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출을 온라인 쪽에서 너무 급속도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 물건으로 올라가고 뭐 가격, 덩을도 줘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하는데 지금 그 시장 성장률로 한 5년만 가면 대한민국 강화소상공인도 로드샵을 나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노무현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쪽에 일단 급한 대로 전자상권의 소비자 보호법.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 지금 원산지 규제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쪽에는 그게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급히 이제 그런 불공정 거래 이런 걸 바로잡자고 토론을 했고 노무현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TF를 당내에서 꾸미시겠다. 온라인 쪽에 이런 급속하게 망한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디지털 소상공인 특별법 빨리 좀 내밀자. 소상공인들 지금 망해가는데 어떻게 속도 조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끝까지 못하고 우리 단체장님들 끝까지 못 모셨는데 오늘 남인순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이렇게 들고자 자리 마련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인대 회장님이야 소상공인 단체장님께서 다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식구 문제로 그 뭐 세계적으로 또 뭐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어렵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자꾸 뭐 언급을 해봤자 그렇고요. 아까 우리 이태영 단일회장님이나 우리 정 여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개인들은 그 임대료 내리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는 문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 의원님께서도 힘 좀 써주셔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편하게 이제. 네. 근데 저도 가격파업에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데 작년에 10%를 내려드렸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올리기만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보면은 일반 임대업자들은 내리라고 압력을 계속하면서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기사고요. 글쎄, 뭐 다 각자 각도의 뭐 다 애로점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면 저희 소상공인이나 미래
스타필드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 업장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뭐 세일이나 이런 저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저희 보름 때도 이런 단체로도 세일 행사를 많이 중기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종종해서 뭐 지역 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와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종종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 스타필드가 오픈을 해서 저기 하남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송파인데 장사는 송파 주민과 피해는 송파 상인이 다 보고 있어서 제가 좀 민원을 그때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략히 뭐 제가 이렇게 송파 지역에서 소매유통 그 골목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시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주된 그 개정 요인은 토지를 매입 단계에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지자체에서 접수가 돼서 거기서 논의가 끝난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땅 건축도 다 끝났고 뭐 다 진 상태에서의 사업 조정, 그 다음에 사업 조정은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 관련 공무원들 또는 공사 내지는 뭐 공단의 직원들 이렇게 관련해서 뭐 민원이나 대화를 해보면 이거 좀 제가 개인적인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관련되신 분들이면 그렇게 폄하하지 않은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낀 거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지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계약직입니다. 임시직이죠. 자기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요거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다음 21대 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슈퍼조합 상무입니다. 고명섭이라고 하고요. 2년 전에 미래의 스타필드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님한테 좀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사한 인사도 못 드리고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 스타필드가 오픈을 해서 저기 하남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송파인데 장사는 송파 주민과 피해는 송파 상인이 다 보고 있어서 제가 좀 민원을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략히 뭐 제가 이렇게 송파 지역에서 소매유통 그 골목에서 슈퍼를 하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아시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주된 그 개정 요인은 토지를 매입 단계에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지자체에서 접수가 돼서 거기서 논의가 끝난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땅 건축도 다 끝났고 뭐 다 진 상태에서의 사업 조정, 그 다음에 사업 조정은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 관련 공무원들 또는 공사 내지는 뭐 공단의 직원들 이렇게 관련해서 뭐 민원이나 대화를 해보면 이거 좀 제가 개인적인 그 느낌입니다. 뭐 혹시 관련되신 분들이면 그렇게 폄하하지 않은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느낀 거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지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계약직입니다. 임시직이죠. 자기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요거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다음 21대 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되셔야 되니까 그걸 한번 기원드립니다. 지금 뭐 지하도 상가 임대료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되어 있네요. 지하도 상가 대부를 감면 관련해서 현재 공유재산법상 대부는 천재지변이라 고소를 하고 있는 지경이죠. 저희는 법안을 낸 입장이고 그것을 거기다 관련 부처랑 다 사실 소통을 했었고 그것의 사실 계기 중에 하나가 2년 전에 찾아오셨지만 우리 송파의 슈퍼마켓 조합에서 오셔갖고 여기 이제 미래 스타필드와 같은 그런 예를 들면서 사실은 그 하남이지만 사실 상권은 이제 송파의 상권을 미치는데 그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이쪽 송파에 미치는 영향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서 이제 허가가 나는 이런 문제들을 그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 주변 사건과 관련한 꼭 그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실은 이미 다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절대 사건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하고 민생연석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여러 지자체를 저희가 불러서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허가를 해줄 때 그것들을 미리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는 아마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조례까지 만들어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어떤 대형 유통 매장을 만든 다음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해서 필요한 긴급 자금을 좀 더 규모를 해서 초비상이다. 왜냐하면 대구가 지금 심각합니다. 대구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해서 긴급한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자금 지원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경영 압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들이 임대료를 10% 낮춰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이제 그런 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솔솔수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주신 얘기를 제가 좀 잘 저희 정부든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답을 그거 말고 저는 이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이 명의 이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잠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교통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위에 지상에 있을 때 하고 지하로 있을 때 하고 지금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지하로 옮길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그걸 지금 현 상태대로 지하로 임의로 옮긴다든지 이렇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건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 경비원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적 면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 말씀드렸죠. 청소 경비원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공단이 지급한 돈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제 부과하다가 그것을 선심 쓰듯이 특혜하듯이 그것을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그동안 받았던 부당이득분 반환 청구 소송을 소송장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정규직 인건비를 이제 와서 특혜처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거는
혹대로 붙이는 격이 되는 식으로 그동안 공단이 받았던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들이 들립니다. 이게 망신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우리 여사님이 말씀하신 서울의 지하도선거가 양주양수가 지금 연재됐습니다.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송파 쪽에 자유한국당 시의원 추천식이라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사람이 옷 벗고 나가면서 그때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건설위원장을 했어요. 서울시의회. 이 사람이 이 양도약수를 중단시키고 그 6월 30일 날 마지막 날 아침에 상임위 열고 오후에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졸지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일도양단식으로 소상공인이 지하도 상가에 어떤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이걸 중단시키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최근에 비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지하도 상가가 얼마 전에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거기는 서울보다 더 못하는 것이 전대가 있습니다. 전대를 그나마 2년 유예해 줬습니다. 서울에는 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를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유예기간이 없이 지금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은 풀라고 그랬습니다. 풀어줘라 했는데 밑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서울시 시의원들이 100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기 소속의 서울시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제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임차권 양도양수는 건설위원회에서 이들이 검토해라 하고 당에서 좀 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하도상의 핵심 사항이고 무통산업발전법은 아까 말씀 계속 하셨지만 거기에 독소조항이 일몰조항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23일이면은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일몰조항으로 삭제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들 이런 점포들이 이제 앞으로 눈치 안 보고 입점과 도심까지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김사와 바른미래당 지금 바른미래당이 바뀌었죠. 그분이 소위위원장이라서 소리나고 있습니다. 넘기지를 않고 있어요. 왜 이걸 안 하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지금 독수조항도 일몰조항인데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법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사람도 잘못이고 이 일몰조항이 5년 동안 됐는데도 국회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이것을 일몰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되고 세 번째가 엊그저께 딜버리 기업으로 독일 게르만 민족이라는 독일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의 배달앱 시장 1, 2, 3위를 통째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97%가 이 독일 딜버리 기업으로가 지금 장악을 합니다.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 승인을 해줬을 때는 앞으로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줘야 되는 것은 당에서 관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어줘야 되고 디지털 경제 특별위원회 같은 거 지금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거기서도 수석부위원장으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정부위원회 못 가면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죠?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위원회 왜 못 가는가? 그러면 한 시절이라도 디지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오프라인이 죽었으면 온라인에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선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왜? 대기업,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해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의정당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온라인에서의 어떤 대기업의 횡포, 대자본의 침투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고, 뭐 소상공인도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도 있고 한데 노동자들도 있고 다 이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경제 주체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원하는 법이 없다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소상공인 기본 지원법을 이제 저희가 통과를 국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책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실하게 저희가 내용을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립할 때 아마 여기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지하 3가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 선거할 때도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진화돼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 상가도 이런 제안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현안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도산업발전법도 지금 사실 이제 일몰조항 부분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월 국회가 아마 거의 임시국회가 지금 저희가 3월 10일까지인가로 돼 있나요? 돼 있는데 근데 급한 조항은 또 어쨌든 그 해당 상임위에 얘기해서 전체를 못 고치더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일단 일몰조항 관련한 부분이라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한번 그 홍익표 간사님한테 한번 이 상황을 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유통 방식이 바뀌고 있고 그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디지털 그 경제 관련해서 그런 특별위원회가 어떤 소식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건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된다는 게 지난번에 2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통과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21대 국회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제가 이제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현재 그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도 당정청 협의회라는 걸 해서 어떤 이게 바뀌려면은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지자체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당정청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작은 현안부터 큰 현안까지 어쨌든 다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좀 속도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그냥 임시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정례화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민생연석회의도 2달에 한 번 그 민생단체들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정청 을지로위원회도 거의 3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어떤 의제가 설정이 됐으면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그런 겁니다.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부정한 얘기를 제가 두 구조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